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의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밝혔다며 국제무역에서 전례가 없고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라고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전 올린 글에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구체적인 맞불 조치를 곧바로 내놓은 겁니다. 트럼프는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관세 인상과 같은 날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We have import and we have export. We import from China massive amounts and, maybe we'll have to stop doing that.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문제도 들고 나왔습니다. Similar trade actions by like-minded partners are needed to more fully address excess capacity and the global market distortions it causes. 관세 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협상을 통해 서로 관세율을 낮춘 뒤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고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 간 담판이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건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력을 높이려는 특유의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겼지만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북한이 어젯밤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지만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위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젯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열병식이 개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열병식에는 최강의 핵 전략 무기 체계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이 등장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신형 대출력 고체 엔진 시험을 진행한 사실을 밝혀 이번 열병식에 화성 20형의 실체가 공개될지 관심이었습니다. 화성 20형은 사거리를 확장하거나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강화한 거로 분석됩니다. 열병식에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무인기, 현대식 탱크 천마 20형, 개량된 거로 보이는 600mm 방사포 등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북한군이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어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한다고 언급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걸로 보이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한국을 향한 위협 발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 양옆으로 리창 중국 총리와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자리했고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럼 서기장 옆에 자리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에는 또 쿠르스크 파병 부대로 추정되는 부대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김 위원장을 만나 파병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김 위원장은 북러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특별 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효영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후 쿠원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온라인 스캠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8월 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상 국장급이 하는 조치를 장관이 직접 단행한 것은 이례적인데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은 범죄 조직의 고문을 받다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양국 경찰 당국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쿠원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 대한 여행 경고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어제 오후 9시부로 2단계 여행 자제 지역이던 프놈펜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의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현재 체류 중인 경우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네, 어제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한 대로에서 차량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절도범이 경찰차를 치고 도주하려 하는 등 격렬히 저항하면서 실탄도 사용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시흥시 백오동의 왕복 8차선 대로. 검정색 테슬라 차량이 주변을 둘러싼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경찰차 3대와 시민 차량 2대로 만든 저지선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려는 절도범. 경찰이 공중에 공포탄과 실탄을 쏘고 내리라고 명령하지만 차량 안에서 꿈쩍 않습니다. 경찰이 차 유리창을 깬 뒤에도 내리지 않고 저항을 이어갑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는가 싶더니 이내 건너편으로 도주합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 5발을 쏴 20대 남성의 한번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서 테슬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훔친 차량으로 40km 넘게 떨어진 시흥으로 도주했고 약 1시간 반 만인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시흥시 대로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A씨가 드리블을 타고 경찰관 3명과 시민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상황실에서 절도 의심 차량 범인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관 분 2분 부상을 당했고요. A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하늘만 잔뜩 흐립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가끔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충청 북부 지역에도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부산의 모습인데요. 푸른 하늘이 드러나 있고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낮에 부산의 낮 기온 29도, 광주 29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비가 내리면서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강원 영동 지역에 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에,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 화재 시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화재 경보기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히 알려주세요. 두 번째, 화재 신고가 가능하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주세요. 세 번째, 평소 가정용 소화기를 구비해 사용법을 숙지해놓고 화재 초반 골든타임에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주택 화재 시 벽면을 따라 불길이 번진 상태라면 진화보다 피난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할 때 입과 코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세요.